안녕하십니까. 환경생물 생태학자 유세입니다. 오늘은 환경생물 생태학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구했던 것은 박사 논문은 한국산 유령거미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석사 논문은 신복굴 동굴환경 및 동굴생물 종다양성 연구를 했습니다. 학사는 분당 율동저수지 주변의 절지동물 종다양성을 조사했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게 연구하는 쪽은 절지동물, 노래기,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생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생물 생태학자가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학과를 진학하면은 훨씬 접근하기가 쉽겠죠.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농생물학과, 환경공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하는 일은 자연환경에서 생명체 조사, 생물 분류, 그다음에 이제 환경 조사, 그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및 실험실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실 또는 현장, 생태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조사 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할 심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환경 생태 학자들은 주로 필드워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요즘은 산에 가면은 멧돼지도 많고요. 굉장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벌들도 있죠.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환경생물학자가 되려면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체에 대한 관심, 열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필드워크 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위핑이라고 해서 이파리에 붙어있는 절지동물을 조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현장을 가서 스위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집을 해온 포충망을 실험실에서 분류를 합니다. 어떤 곤충들이, 어떤 절지동물들이 몇 마리가 들어있고 어떤 생물들이 많이 있나, 요거를 실제로 LED 전등을 이용하고 현미경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수백 마리의 지금 절지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 죽기 때문에 조심히 붓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사가 다 끝나면요, 패트리 디쉬에다가 채집한 종을 담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사진도 찍고 다시 원래 상태로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나무에도 생물이 살고 있죠. 썩은 나무에 딱정벌레, 애벌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은 흰 종이를 깔아야지 절지동물들이 잘 보이겠죠. 조사를 하고 생물들이 지금 집게벌레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찰이 다 끝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잡은 장소에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환경생물 생태학자들은 이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관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관찰 방법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장비도 쓰면 좋죠. 현미경, 돋보기, 외부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 형태도 해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위는 염색약을 사용해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장비, 열화상 카메라든가 입체 현미경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장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래 생물체는 원래 서식 장소에 되돌려줍니다. 흙, 나무, 모래 하나, 요것도 소중히 아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탄생시킨 관찰학과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해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절대적인 기초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취리 공과대학을 지망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년기에 페스탈로치 학교를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관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베이스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세계를 놀랄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는데 이 관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동굴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요. 동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 없는 험한 곳을 갑니다.
자,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 암흑의 세계입니다. 요 눈앞에 1mm 앞에도 랜턴이 꺼지면은 암흑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헤드랜턴 또 보조 랜턴을 2개 가지고 동굴 들어가야 되고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들, 뭐 박쥐라든가 등줄굴 노래기라든가 엽새우라든가 곱등이, 더운 날씨에 하면을 하러 나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고요. 동굴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게 동굴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이게 관박지입니다. 관박지. 왼쪽 아래는 동충하초죠. 하면을 하러 들어온 나방이 곰팡이에 오염돼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동굴을 찾아가는 길은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는 수온도 재고요, 기온도 재고, 습도도 잽니다. 그 다음에 동굴 입구를 찾아가다 보니까 맷받지 둥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줄굴 노래기라고 해서 색소가 동굴에 적응하다 보니까 색소가 완전히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백색이 됐고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먹고 사냐면은 구한호 아시죠? 구한호 박쥐똥 먹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동굴에는 이제 수직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말이라든가 방목된 말들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쇠망으로 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일급수에만 사는 연가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가시는 우리 영화에서 나왔죠. 사람 몸에 기생 못합니다. 메뚜기라든가 사마귀, 곱등이 이런 쪽에 기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급수에서 서식을 하고 2급수까지는 삽니다. 근데 2급수가 계속 지속되면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알 수 있는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가시가 이제 알을 낳아서 물속에 살다가 요 알을 장구벌레라든가 다른 하루살이 유충이 먹고 다시 지상으로 나와요. 지상으로 나와서 결국은 사마귀 등의 성충에 먹힌 다음에 이제 사마귀 몸에서 연가시가 나오는 거죠. 기생생물의 대표적인 종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에그메스라고 해서 난개라고 하죠. 난개 알덩어리입니다. 튜브처럼 짜는데 그 안에 약 10만 마리 이상의 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생물 생태학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이나 보고서, 서론에 이제 보면은 조사 지역,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측량도 해야 됩니다. 동굴 측량,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 방법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회 보면은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고찰, 향후 어떤 걸 더 연구하면 좋을지 고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환경 조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굴 환경을 조사하려면 측량도 해야 됩니다. 측면도입니다.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동굴이죠. 그 다음에 동굴의 환경이라든가 생물을 조사하면은 어떤 종이 나왔나 카운트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가서 무슨 종이 나왔는지, 어떤 나방이 나왔는지, 어떤 절지동물이 나왔는지 일일이 카운터를 해서 분류까지 다 하는 겁니다. 동정하고요. 자, 최종 결론이 뭐냐? 자, 환경 생물 생태학자의 길은 우선 첫 번째, 모든 직업이 그렇죠.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꿈을 점점 키워야 되죠. 그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꿈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생물 생태학자는 지속적인 관찰, 연구, 체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필드워크를 하기 때문에 두뇌도 좋아야 되고요, 판단력도 좋아야 되죠. 위기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필드워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면 더 좋겠죠. 생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태 이런 쪽으로 몰입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환경 생물 생태학자가 되려면은 전공학과,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이라든가 환경학, 생태학과에 진학을 하고 자신의 흥미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심화 연구하고 생명체와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관계 지속성을 연구조사해서 꿈을 성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는 상상을 하고 위대한 발견, 성취에 도달해서
위대한 학자로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가시를 한번 채집을 해왔습니다. 연가시를 한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생물들이 사실은 일급수에 살고 깨끗한 생물이에요. 한번 일급수 물입니다. 채집 장소에서 직접 떠온 물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연가시입니다. 연가시 지금 2마리인데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수가 끝부분이 이제 갈라져 있으면은 그게 이제 수컷이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스스로 풀립니다. 지금 낯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관찰을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방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환경생물생태학자의 길은 굉장히 흥미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면은 야외 필드워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하고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연하고 같이 친화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아껴서 우리가 지금 같이 환경하고 자연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생물생태학자는 굉장히 그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세희 박사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PPT 강의는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 환경 생태 분야에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라든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은 환경이 살아있어야지만, 자연이 살아있어야지만 인간이 자연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전부터 환경 또는 생물, 생태, 특히 절지동물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전공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어릴 때부터 곤충을 많이 좋아하셨던 건가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이제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 하지만 인간이 실제로 이제 생존을 할 수 있으려면 수질, 네. 대기, 그다음에 토양 이런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물 분야 쪽으로 진학을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짜 어린 시절부터 환경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그걸로 진로를 또 일찍 정하셨네요.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환경 생태 분야의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환경 생태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농업 생태도 있고 동굴 환경, 동굴 생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대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주로 했던 것은 동굴 환경, 동굴 생태, 동굴 생물 조사를 주로 했습니다. 동굴 환경, 동굴 생물, 동굴 생태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굴 생물학자들이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해보니까 또 보람도 있고 그걸 환경부라든가 국립환경보건원 이런 쪽에서 같이 논문도 내고 보고서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완장굴 자연생태조사 이런 걸 해보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또 보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연구 보고서로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로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인간에게 또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한마디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환경 생태에 혹시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에게 약간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면 혹시 한마디를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1급수 계곡 가서 이제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1급수에 사는 생물들, 플라나리아라든가 연가시 그런 종을 계속 주기적으로 연중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수질이 조금만이라도 2급수로 떨어지면은 플라나리아가 산란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2급수로 떨어지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아예 그 계곡에서는 플라나리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연가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계곡 생태 수질 조사를 했을 때 생물들이 수질이 안 좋아져서 사라진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주변에 무지랭이 꼴이라든가 또는 여기 하남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연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매일 이런 조사를 하시니까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무관심해지기만 해도 바로 그걸 아실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계시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럼 환경 동아리를 이끌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예, 환경 동아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동아리에서 혹시 주력하는 일이 또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죠? 그 경기도에서 청소년 에너지 환경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도 보존하고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다 이제 화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걸 이용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해롭지 않고 좀 안전한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지금 저랑 같이 연구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 환경 생태 전문가라는 게 이제 직업에서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좀 생소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것들을 이뤄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환경 생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면요. 우선은 진학을 생물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식물 자원공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그다음에 자원공학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요. 동물이면 동물 중에서도 절지동물 중에서 뭐 곱등이라든가 메뚜기 종류 또는 식물은 식물 중에서도 걸시식물 쪽, 속시식물 쪽, 그다음에 이끼 종류 있죠. 이끼 종류도 조사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류하고 균류가 공생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쪽을 맡아서 좀 깊게 하면은요. 좋은 성과라든가 좋은 보람 그런 걸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학과로 진학을 하면서 예.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생태 전문가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제 환경생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또 많은 학생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도 존재 못하고 인간이 존재 안 하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든가 환경,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더욱더 좋은 앞날, 좋은 미래, 인간의 좋은 행복한 미래가 가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